내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동네에 카미야네 아줌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 같은 반 카미야의 어머니였기에 카미야네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뿐이었지만 우리 동네는 물론이고 우리 학교에 다니는 녀석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줌마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말도 잘해서 동네에서 소문난 양아치도 카미야네 아줌마한테 혼날 바에는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어우. 이렇게 말하며 나쁜 짓을 때려칠 정도였다. 당시 온갖 잡다한 고민을 안고 살던 중학생들에게 진지하게 상담을 해주며 화도 내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는 고마운 분이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른, 모두의 어머니 같았다고나 할까. 그리고 지금도 카미야네 아줌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서운 이야기일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를 잘하는 분이었다. 내용은 흔하디 흔한 괴담이지만 말하는 방식 같은 게 몹시 능숙한 것이다. 마치 쌈무이처럼 말이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말도 안 되게 무서워서 남자놈들끼리만 있는데도 깍깍거리며 덜덜 정도였다.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카미야네 아줌마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그 해 가을,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다. 아마 이름은 아키야마였던 것 같다.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 전학생이 드물어서 그는 꽤 주목을 받았었다. 키가 큰 데다가 얼굴도 잘생겨서 여자애들에게 인기 좀 끌겠구나 싶은 것이 그에 대한 내 첫인상이었다. 처음에는 다들 아키야마에게 다가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친해지려고 애썼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키야마는 점차 혼자가 되어갔다. 걔한테 막 돌을 던지는 거 있지 뭐니. 걔가 다쳐서 낑낑대고 그래도 계속 던져야 되는 거라. 그리고 고양이를 흰것 발로 차더니 쓰러진 고양이를 막 발로 밟으려고 하더라니까.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은 담임 선생님 귀에도 들어갔고 야키야마는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다. 하지만 곧바로 걔네 어머니가 출동했다. 학교에서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도 잘하지 않습니까? 걔나 고양이 좀 괴롭혀도 성적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극성맞은 아줌마였다. 소문에 의하면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걔네 어머니랑 학교 간의 마찰 끝에 그렇게 전학을 오게 된 거라 했다. 그 와중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결국 어머니의 고향인 이곳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 역시 토박이였기에 야키야마네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덕에 나까지 소문을 주워 들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열혈 교사였다. 그런 학부모를 상대로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그렇게 물러날 양반이 아니었던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 약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 교육이란요 그저 성적이 잘 나오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며 완전히 불이 붙어서 싸우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기운이 넘치는 담임 선생님 탓에 투덜거렸던 우리조차도 신나게 선생님을 응원했었을 정도였다. 어쨌든 아키야마는 꺼림칙한 녀석이었다. 양아치처럼 껄렁껄렁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이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 같은 느낌이라 우린 다들 진심으로 그를 두려워했었다. 어느 날 내가 카미야네 집에 놀러 갔는데 마침 아줌마와 카미야가 같이 쇼핑을 가려던 차였다. 동네 슈퍼에서 쌀이랑 이것저것 사야 해서 카미야를 짐꾼으로 데려간다는 것이다. 기왕 놀러 온 거 나도 도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셋이서 슈퍼로 향했다.
쇼핑을 하던 도중 아키야마가 조금 떨어진 곳에 멍하니 서 있는 걸 발견했다. 아키야마네 집은 여기서 꽤 먼 곳이다. 그냥 쇼핑하러 온 것 치곤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난 카미야를 팔꿈치로 쿡 찔렀다. 카미야도 곧바로 아키야마를 알아차린 듯 했다. 왜 이런 데 와 있는 걸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자 아줌마가 뒤에서 쓱 얼굴을 내미신다. 저 아이가 그 아키야마라는 애니? 네네, 맞아요. 저 아이는 위험해.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그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만 말하곤 아줌마는 다시 물건을 고르러 가셨다. 지금까지 어떤 불량배라도 포기하지 않던 아줌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하다니. 그렇게 카미야도 깜짝 놀란 채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키야마는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대로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단 그런 분위기였다. 몇 번이고 아키야마네 아줌마가 학교에 찾아와서 떠들었다. 너희가 왕따를 시켜서 그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왕따라고 할 것까진 없었지만 반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어머니에게 뭐라 말을 했던 모양이다. 실은 우리 집에도 그 아줌마가 찾아온 적이 있다. 아무래도 그 아줌마 역시 우리 엄마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네 아들이 우리 아들을 괴롭혔은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나서 실토한 거겠지? 어차피 글러먹은 녀석이지? 그지? 확 미쳐버렸으면 좋겠네. 네 아들놈. 처음에는 좋게 좋게 되돌려 보내려던 부모님이었지만 결국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강제로 문을 닫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난 왠지 모르게 슬펐다. 아, 이 아줌마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달까. 3학기가 끝나고 봄방학이 된 어느 날, 난 카미야네 집에 놀러갔다. 아줌마와 셋이서 수다를 떠는 동안 어쩌다 화제거리가 아키야마 이야기로 넘어갔다. 실은 마음 한켠에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아키야마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아키야마는 결국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완전히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아키야마네 아줌마도 멀리 떨어진 병원에 보내졌다고 한다. 아키야마네 할아버지는 연을 끊고 저런 제정신 아닌 것들은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해. 그렇게 호통을 쳤단다. 그런 이야기가 지나간 후 난 카미야네 아줌마에게 물어봤다. 결국 아키야마는 뭐였던 건가요? 그러자 아줌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아, 인간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한눈에 알았어. 이미 인간이 아니라는 거. 진짜 아키야마는 아마 평범한 아이였을 거야.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먹히기 시작해서 진짜 아키야마는 이제 사라지고 만 거지. 아키야마의 탈을 썼지만 안에는 더러운 생각만이 가득 차서 인간의 형태만을 유지하고 있었을 그뿐이었지 말이야. 그 이야기에 나도 카미야도 둘 다 경악을 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는 곧잘 해주셨지만 이런 영능력자 같은 이야기를 아줌마가 한 건 처음이었다. 어째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무서워요. 나도 카미야도 완전히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부모의 업보가 자식에게 내려온다고 말해야 될까? 그 집 할아버지 몇 명이고 사람을 죽게 했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지. 아키야만의 어머니가 이상한 것도 다 그 탓이야. 카미안의 아줌마는 왠지 슬퍼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걸로는 모자랐던 거지. 그래서 아키야마까지 당해버린 거지. 죽은 사람의 원한과 저주가 화를 불러서 결국 아키야마는 거기에 먹혀버리고 만 거야. 불쌍한 녀석. 그런 게 어딨어. 아키야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 업보라는 건 다 그런 거란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핏줄을 타고 동티가 나지. 친한 사람도 그렇고 너희들도 마음을 강하게 먹으렴. 그런 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 있는 거니까. 카미안의 아줌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두고 봐.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이제 저녁 준비해야겠네. 키무라, 너도 저녁 먹고 가라. 그렇게 말하고 아줌마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와 카미야는 우울함에 젖어 있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꼴을 당하다니.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론 아키야마가 너무 불쌍했다. 어쩐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아줌마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 이야기는 나와 카미야만의 비밀로 남게 되었다. 지금은 나도 마흔에 가까워지고 어느새 아줌마도 세상을 떠나셨기에 이렇게 꺼내놓는 것이다. 그 후 아키야만의 할아버지는 병에 걸렸고 전신이 마비가 되어 죽을 때까지 와병 생활을 했다. 할머니는 간병을 하다가 과로로 인해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는 시설로 옮겨졌다. 아키야만의 할아버지는 옛날 탐욕스러운 사채업자여서 꽤 악독했던 이야기를 나중에서야 들었다. 할아버지가 들어간 시설엔 우리 어머니의 친구가 일하는 곳이라 종종 소식을 듣곤 했다. 할아버지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 앉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통증은 가시질 않는다. 거기에 아무리 자세를 돌려 눕히고 치료를 해도 온몸에선 욕창이 나질 않았다고 한다. 그 욕창 때문에 생긴 상처로 인해 온갖 감염이 일어나 병이 겹치고 겹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죽지 않았다고 한다. 아휴, 저게 진짜 생지옥이지만이. 그렇게 어머니의 친구분은 혀를 내두르시곤 했다. 결국 아키야만의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야 세상을 떠났다. 20년 가까이 생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버틴 후에야 말이다. 아키야만의 아줌마와 아키야마에 관해선 잘 모르겠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도. 결국 이 모든 일은 우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키야만의 할아버지는 그저 끔찍한 병에 걸린 것이었고 아키야마와 아키야만의 아줌마는 정신병을 앓은 것뿐이니까. 세상에는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도 병이나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하지만 난 그때 이후로 성묘나 제사에는 꼭 참석하고 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지.